그죠? 근데 여기가 근육이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살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여기는 바로 이렇게 딱 바로 누르자마자가 뼈예요. 오히려 뼈가 튀어나와서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한테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장골의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를. 골반의 가장 높은 부분이라 해서 후상장골이라고 해요. 후상장골, 여기를 요 움푹 요 들어가는 요 자리. 자, 요렇게 생겼어요. 후상장골은 요 정도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물론 여기 지나서 이렇게 장골이 연결되어 있지. 근데 후상 장골만을 얘기하자면 요 정도라고.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하는 청골이 있어요. 천장 장골. 이렇게. 응? 그래서 여기가 뭐야? 꼬리뼈. 그지? 이 내측으로는 장골 안쪽이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얘랑 막 부딪혀져 있어요. 관절로. 응? 이해됐죠? 근데,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내가 이제 어저께 잠깐 그 얘기했는데 골반에 왜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 여기 내측이다. 내측의 근육이 굳었다. 그러면 왜 반대쪽은 무조건 이쪽이 같은 쪽이 아니라 여기 후상장골 기준 봐봐. 기준 안쪽에다 그랬잖아. 밑에 쪽에다가 내가 이렇게 그렸죠. 이걸 안쪽이라고 그래. 자, 후상장골 기준 바깥쪽. 여기에 근육이 굳을까? 이렇게 굳거든? 이런 식으로. 왜 위치가 틀릴까? 골반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자, 봐봐. 이 골반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골반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인데,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게중심을 이렇게 중력을 갖고 있죠? 갖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발로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항상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워있을 때 빼고는. 누워있을 때 빼고 앉으나 서나 밑으로 내리는 무게중심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 자, 봐봐.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앉았어. 그럼 무게중심을 어느 쪽으로 받고 있어? 그치. 오른쪽은 오히려 덜 받고 있잖아, 지금. 덜 받고 있는데 왼쪽은 무게중심을 엄청 받고 있는 거잖아. 그치. 지금 사실은 이게 그럼 이쪽에 갖고 있는 이 근육의 피로도를 줄까 안 줄까? 주지. 이게 누적되겠지. 그래서 형성이 돼요. 이런 근육의 뭉침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봐요. 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받기 때문에, 자, 요 척추를 기준으로, 척추 여기 있어요, 지금. 그리고 후상장골에서도 이렇게 이 바깥쪽, 안쪽, 여기, 그 다음에 바깥쪽, 안쪽. 근데 여기가 안쪽 라인, 여기가 안쪽 라인이야. 거리를 재봐. 자, 거리를 재봐. 어디가 더 멀게 있어? 어디가 가깝고 어디가 멀어? 그치.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쉽게 알지만 막상 이제 선생님들이 할 때 이렇게 손님 걷어놓고 이렇게 선 그어보 그래 여기 외치기고 여기 외치기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반복적으로 선생님들이 할 때는 자 이런 펜을 하나 갖고 선생님들끼리만은 이렇게 척추를 일자로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이 그 다음에 후상장골 점 안쪽 그러니까 요 딱 이렇게 꺾이는 쪽 이쪽 말고 요 딱 이렇게 꺾이는 쪽에 선 하나 긋고 또 이쪽 꺾이는 쪽에 선 하나 긋고 재봐. 하기 전에 이렇게 선 긋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은 어느 쪽이 내측일 거야 라고 먼저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확인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면 제일 빨라. 티가 나거든. 이게 그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사실. 선생님들 거의 몰라. 비슷한 것 같은데, 이래. 근데 내가 그려주니까 확연하게 이쪽이 짧고, 가깝고, 여긴 멀어.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무게중심을 어떻게 받냐면 쉽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받고 이쪽은 이쪽으로만 받게 되어 있어. 응? 이러고 생활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앉으나 서나 이러고 생활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탈이 나, 골반에 허리 쪽에 근육에 탈이 나,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나게 돼 있어? 이쪽 안쪽에 근육으로 나게 돼 있어.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디스크가 걸려 그러면 이 사람은 디스크 어디로만 와야 돼? 왼쪽으로만 와야 돼. 오른쪽 디스크가 있을 수 없어. 자, 이 사람이 협착이 되면 어디, 협착 디스크에는 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협착증, 전방전이증,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전방전이증 빼고 협착, 추간판 탈출증은 어디로 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 분리증 빼고. 분리증은 척추 자체 근간 거야. 그거 빼고. 어? 그거 빼고 추간판 탈출증, 협착은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허리를 피지도 못하고 왔어. 피지도 못하고 왔어. 이럴 때 이제 이 정확한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은. 근데 이걸 내가 이론은 알려주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써요? 그냥 양쪽 다 열심히 풀죠. 아니 이렇게 흔들어서 응. 이제 뜨고 안 뜨고 그때 가르쳐 주신 대로 응. 체킹도 좀 하고.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거의 다 맞아들어요. 자, 그렇게 현장에서는 요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는 데는 좀 많은 사람을 만지면서의 세월이 필요해요. 저희 현장에서 그려서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항상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선생님들 지금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약간 고급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설명을 해줘도 이걸 그려가면서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당장 내가 이거 잘 누르고 있나 이거 파악하기도 바쁘거든. 그렇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좀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유튜브를 만약에 그 사람이 좀 그래도 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남들도 하지 못하는 근육 통증을 그래도 풀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 생결 갖고 그 과정이 끝날까 사실? 어렵죠. 그럼 몇 년을 바라봐야 될까? 최소 5년 이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쵸? 근데 현장에 투입해서 돈을 벌면서 하잖아, 대신. 남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물리치료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4년 동안 응? 맨날 공부만 하는데도 막상 현장에 나와서 그러면 완벽하나?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 쉽게 보지 마세요. 자, 절대적으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대학의 물리치료과에 저기 강의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론적인 걸 알지 실전에 대한 게 부족해요. 그래서 안 돼. 뭐가 잘 안 되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고 오고 그렇긴 한데 이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하면서 꺾일 때 그래 나는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쉬운 길 아니야. 내가 그래도 근육 남들이 못하는 대신 여기서 터득을 해서 선생님들이 어느 단계만 올라간다면 선생님들은 어느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기술은 그럴 수 있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배워서 어떤 사람은 캐나다를 갔어. 또 나한테 배워서 어떤 사람은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여기 제가 한국에서는 별로였는데 여기 와서는 그래도 많이 각광받아요. 뭐 이래. 나한테 카톡 와. 고맙다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기반을 그쪽에서 갖고 있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여기서 1년 정도 있으면서 배웠고 다시 나간 거야, 자기 자리로.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이라는 게.
배워놓은. 그리고 향후에도 점점 발전해가는 시대에 근육 통증 환자는 더 무궁무진해지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짧게 보지 마시고, 자, 배웠어.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입문을 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어요. 하다가 보면 한 4개월, 5개월 지나잖아요. 선생님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져.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때쯤 다시 내 수업을 또 보통은 들어요. 그러면 수업을 듣잖아? 그러면 거기서 궁금증이 또 많이 없어져. 희석이. 그리고 또 현장 가잖아? 또 한 4, 5개월 정도 열심히 하잖아? 또 궁금한 게 생겨. 유튜브를 봐도 궁금한 게 생긴다니까. 그 또 수업을 듣잖아? 그게 또 더 업그레이드 돼.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도 선생님이 요번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가져가는 거와 다음 단계에서 가져가는 거와 다음 단계에서 가져가는 게 매번 틀려요. 같은 수업인데도. 왜? 지금 단계에서 선생님들은 뭐만 집중하고 있어? 자세. 아, 뭐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사실 키포인트야. 그래서 내가 이런 이론 설명을 해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고 그게 현장에 적용도 안 돼. 그러니까 연습할 때 적용이 안 돼. 근데 두 번째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겠고 요것도 근데 또 헷갈리기도 하거든. 그것도 보완할 겸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조금 귀에 들어와. 그래서 새로운 수업을 듣는 거랑 똑같아.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게 또 적용이 돼. 어느 정도. 선생님이 2번 들었던가? 근데도 계속 오잖아. 틀려고 와서. 보고 하려고. 왜? 배우면 이게 배움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요번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게 또 그 어느 정도 그 남들이 입취하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정도가 되려면 한 4년 5년 바라보고 하세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쪽 어느 쪽이 가깝고 이쪽이 뭐냐를 이제 스케치를 하는데 이거 쉬워요. 사실 우리가 섰을 때 선생님들 자, 봐요. 이렇게 서서 가운데를 섰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보고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빼고 근데 똑같이 편해?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허리 통증이 없어도 이건 기본적인 골반의 틀어짐이라고. 근데 이 틀어짐이 결국 나중에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디스크가 됐을 때 그 원인이긴 하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나는 오른쪽이 내측이에요. 오른쪽이 가까워요. 왼쪽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가깝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의 몸이 약간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편해. 각도도 커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같은 각도 내려면 내가 억지로 하면 해도 쉽게가 안 돼 이게. 해봐. 맞지? 어느 사람은 여기가 편하고 어느 사람은 여기가 편하지. 그런 각도가 있다고. 그럼 그쪽이 본인한테 어디야? 내측이야. 거기가 그쪽의 골반은 어느 쪽에 묻어 있어? 여기가.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잘 이게 안쪽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쪽. 잘 안 되는 쪽. 나는 왼쪽이 안 되잖아. 왼쪽의 골반은 여기가 묻어 있어. 아, 이해됐어요? 네. 그건 내가 몸을 보여줄게. 일자로 보시고 내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중력을 여기로 받겠지. 여기는 여기 튀어나온 여기로 받겠지. 그치? 네. 그래서 얘가 굳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굳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응?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거꾸로 봐. 현장에서 나중에 보고 할 건데 허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여서 왔어. 허리가 안 펴져요. 이러고 왔어. 이 사람의 원인은 어딜까? 오른쪽에. 이렇게 된 사람이 왔을 때 이 튀어나온 쪽을 크게 보고 여기를 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러고 왔는데 기어서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그 사람은. 더 탈이 나.
그러니까 이게 근육을 알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차이가. 이해됐어요? 자, 이러고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쪽은 안 하더라도 이쪽만 잘 원인을 잘 풀어줬어. 어찌됐건 섬세하게 내 나름 푼다고 되게 열심히 해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나고 요 정도 갖고는 되겠지. 요 정도 갖고는 될 거야. 이렇게 하고는 나간다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성공이야. 근데 그걸 다음번에 또 했어. 다음번에 또 했어. 더 좋아지겠지. 자, 그러면 왜 안 좋은 쪽으로 무너질까요? 자, 얘가 이미 안 좋은데 여기서 이 지탱해주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있잖아. 근육에 힘이 있거든. 그 근력이라고 그러거든. 그 힘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힘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무너져 버려.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 게 이 사람은 그나마 편한 거야 지금. 근데 여기를 풀어주면서 골반 내충을 풀어주면 그 근육에 다시 힘이 붙으면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을 할 때, 진단할 때, 자, 잠시만요, 이렇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요. 이렇게 밀어봐. 너 잘 가지? 네. 자, 이렇게 봐. 안 따라오잖아. 네. 안 따라오잖아, 지금. 어. 얘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쑥 넘어가는데, 네. 얘는 이렇게 하는데 뭔가 뻑뻑하잖아. 네. 안 와. 음. 자, 이쪽이 가깝다. 그러니까 내측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 첫 번째, 이거와 이거의 간격을 먼저 보라는 거. 네. 두 번째, 움직여 보라는 거. 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이 사람의 이쪽 편 봐봐요. 이쪽 편은 이렇게 느슨하죠? 이렇게 민자에 가깝게 되겠지? 이렇게 똑같이 접었는데도 민자에 가깝지? 아니 여기 와서 여기를 봐. 여기를 거기 멀리 가지 말고 여기를 봐. 요쪽을. 여기가 한편하지? 네. 자, 다시 이쪽에 와서 여기 봐봐. 골이 졌어요. 그러니까 골보다 약간 튀어나왔지? 네. 아, 여기가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네. 자, 이 튀어나온 거 여기 가봐. 만져봐. 이게 근육 뭉쳐 있는 거야. 결국. 뭉쳐 있잖아. 그럼 거꾸로 이쪽은 뭉쳐 있을까? 안 뭉쳐 있어. 어? 이렇게 근육의 형태가 틀려. 발달 형태가 틀리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간격으로 내치기 여길 거다 판단을 했으면 자 움직여도 보고 그래서 맞았어 그것도 맞아. 그러면 이 외측의 근육 그러니까 이쪽 편의 근육이 진짜로 굳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지. 그리고 자 이런 사람들은 자 봐요. 자 이쪽이 허리 가운데 쪽이 시큰거려요라고 해. 근데 그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아무도 몰라. 아픈 사람들은. 그치? 내가 판별해 주는 거야. 가운데가 시큰거리는데 오른쪽 같아요, 왼쪽 같아요, 막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냥 전체가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를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를. 그러니까 척추 쪽으로 시큰거려? 저려? 무조건 어디야?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골반을 풀 때 가장 원인이니까 원인을 풀어야 된다라면 어디를 풀어야 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데는 어디야? 네. 여기야. 이해됐어요? 네. 거꾸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일행선을 봤을 때 척추의 일행선 여기 라인이잖아요. 네. 여기를 봐도 여기가 단단하고 여기가 말캉해요. 자, 단단하고 네. 말캉해요. 같이 움직여봐 한번. 네. 눌러봐. 이렇게 눌러보면 단단하고 말캉해요. 이것도 사실 틀려. 비대칭해 사실은. 왜? 이쪽은 안쪽으로 근육의 무게중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피로도가 많고 이쪽은 안쪽보다는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요상의 피로도가 좀 덜해. 그래서 척추 일행선 또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번 한 번 누를 때 그래서 느낌 내가 선생님들한테 가르쳐줬던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실 나는 요런 데 누르더라도 이쪽과 이쪽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가 굳었네 그러면서 벌써 척추 만지면서 이 사람 대략 이쪽이 원인이겠구나를 파악을 해. 난 파악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응? 굳이 막 재고 막 하지 않아도. 근데 선생님들은 지금은 안 되잖아. 그럼 그렇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척추 일행설 할 때도 어느 쪽이 더 뭉쳤는지도 파악이 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전신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다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거야. 느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일행선도 이쪽이 더 굳었어.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기가 요방형근 라인이죠. 요방형근이라고 해요. 여기 이렇게. 응? 요방형근 라인인데 요 요방형근은 이쪽과 이쪽 중 어느 쪽이 더 굳었을까? 응? 오른쪽이에요. 왜? 바깥쪽으로 빠져서 얘는 요방형근 쪽으로 피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 자, 요방형근은 외측 골반이 이렇게 가면서 쌓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는 척추 쪽으로는 내측인 거야, 무조건. 근데 이런 케이스의 사람이 간혹 나 여기가 뻐근하고 이쪽 요방형근 쪽이 뻐근하다고 해. 그런다고 보면 여기만 집중적으로 해? 안 돼. 그래? 여기 풀어. 먼저 풀어주고 마지막에 어느 쪽도 풀어줘야 돼? 얘 꼭 풀어야 돼. 얘는 꼭이야. 원인은 꼭이라고. 그리고 자 원인과 아닌 거를 판별했을 때 자 이쪽이 원인이야? 그럼 먼저 푼 다음에 어느 쪽부터 풀어야 돼? 이쪽 바깥쪽부터 풀고 원인을 마지막에 푸는 게 좋아. 만약에 그걸 모르겠어 그러면은 풀다 보니까 이쪽이 내측 같아 그러면은 내측 만약 여기부터 풀었어 근데 내가 그러면 이쪽도 풀잖아. 그치? 네. 풀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 한 번 더 풀어주고 끝내는 게 좋아. 네. 그러니까 항상 내측 인대에서 끝내는 게 좋아. 푸는 거의 순서도.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이걸 기반으로 내측과 외측을 잡고 그 다음에 내측의 근육, 외측의 근육을 측하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이미 파악이 끝났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움직여 보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뭘 계산하고 측하에를 가야 돼? 골반의 내측은 이 사람은 왼쪽이야.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늦게 시켜야지. 얘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오른쪽부터 늦게 해서 풀고 왼쪽을 풀어주는 게 맞겠지. 이해됐죠? 네. 오케이. 근데 여기가 아프다고 하면 여기 허리는 안 푸는 거죠? 허리 안 풀어도 돼요. 네. 골반만 풀어도 돼요. 이런 거예요? 오히려 급성인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허리를 막 이렇게 나 지금 너무 아프다 이러고 오거나 이럴 때 있잖아. 허리 직접적으로 누르는 때 자살해 있는 게 선생님. 아예 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다 같이 풀어주는 원장님 근데 여기 다 같이 풀어주는 건 어때요? 그 안 좋은 환자가 왔을 때 이쪽 외측 내측 여기도 내측 다 같이 풀어주는 건 어때요? 하나씩 풀어요. 풀어줘도 된다니까 되는데 다 같이 지금까지 되는데 외측을 풀고 내측을 풀라는 거. 마지막은. 그리고 네. 급성이 있는 사람들은 허리가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엎드려서 척추를 누르는 행위는 하지 마시라고. 그건 자살행위라고. 그러니까 실제 사례 저기 여의도에서도 이제 저번 주인가 한 3주 됐나요? 3주 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허리가 이렇게 손님이 불편해서 왔다는데 엎드려서 좀 눌렀나 보지? 못 일어나 갖고 여기 점장이 꽤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컴플레인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올 땐 그래도 아프긴 했지만 이러고 왔는데 지금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니 못 일어난다니까. 지워도 돼요. 네, 지워도 돼요. 못 일어나. 엎드려서 어디를 눌러서 허리 쪽을 눌러서. 자, 그 왜 그러냐면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허리 쪽으로 압력이라는 게 팍 몰려 있어요. 그래서 힘이 못 받는 거거든. 그 압력이 몰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소를 시켜야 되잖아. 그걸 골반에서 시킨 거예요. 압력 해소는 골반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척추 압력이 되어 있는 그 척추를 눌러버리니까 살살이더라고. 자기들은 그렇지. 근데 세게 안 했어요. 세게 해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응,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거기 지금 압력이 딱 몰려 있었는데 거기 누르는 바람에 더 압력이 쏠렸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급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막 이렇게 막 이러거나 삐뚤어졌거나 막 이런 식이면 만성이면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허리 뻐근해요. 그런 사람은 허리 좀 풀면서 골반 풀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급성으로 막 이렇게 무너져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압력이 가장 몰려있다. 그래서 그때는 척추 쪽을 눌러야 된다? 안 눌러야 된다. 누르면 안 된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